건강에 관한 솔직한 담화. 비타민은 양리학 시간에 배우잖아요. 예, 그리고 그렇죠. 상당히 그 비타민의 뭐 성능이라든가 효과나 이런 부분에서 많은 걸 배우는데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잘 알려져 있어요. 지용성 비타민 중에서 비타민 A 있잖아요. 예. 과잉 복용을 했을 경우에 홍조감이라든가 간에 장애를 줄 수 있는 그런 부작용을 초래한다 이거죠. 이게 비타민 A가 주로 동물의 간에 많지 않나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당근, 고구마, 토마토, 시금치, 호박, 사과, 부추 여기에도 풍부하게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타민 D는요.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면 안구에 염증이 생길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뭐 이렇게 속이 좀 메스껍다거나 구토를 한다거나 설사 뭐 이런 부작용을 가져올 수도 있다. 자, 칼슘제에 대해 좀 할 얘기가 있는 게 칼슘제는 말이죠.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서 많이들 드시고 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갑자기 많은 양을 섭취했을 때 변비나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 있다. 자, 이런 주의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임상 사례 중에서 이 칼슘을 좀 과다 섭취한 분들 중에 뼈가 이렇게 모양이 자라나는 그걸 뭐라 그러죠? 한방 쪽에서는 골자라고 부릅니다. 골자. 또는 예. 골극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골자가 있는 분들 중에 평소에 칼슘을 좀 과다 섭취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저도 그거 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좀 이제 지켜볼 문제다. 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평소에 비타민을 자주 먹고 감기가 예방된다라고 생각되시는 적 있나요? 감기 증상 있으면 레몬이나 아니면은 오렌지 주스라든가 비타민 C를 복용을 해서 좀 쉽게 물리칠 수 있다. 그런 얘기는 여기저기서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비타민에 대한 연구 사례 중에 감기 중에 비타민을 많이 먹잖아요. 예. 네, 그렇게 해서 이겨내라고 이제 먹는데 예. 감기가 걸린 사람들 중에 한 20% 정도는 경감이 됐대요. 아, 그렇군요. 네, 하지만 비타민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예방 효과가 있는 건 아니다. 근데 지금 이런 부분들도 뭐 절대적인 진리라고 볼 수는 없고 하나의 연구 사례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건 네. 개인적인 생각이고 한의학적인 생각인데요. 비타민 C를 먹으면은 약간 신맛이 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땀구멍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보는 관점이랑 다르죠. 저희는 감기가 걸리면 치료를 할 때 땀구멍을 열어야 열어야 되죠. 예, 땀을 배출을 해서 네. 밖에서 들어온 바이러스가 땀이랑 같이 나가서 겉에 표피가 풀리면 이제 감기가 많이 좋아진다. 이런 견해가 있는데요. 네. 반대로 비타민 C를 흡수를 하게 되면은 이게 신맛 때문에 몸을 움츠러들게 하잖아요. 그렇죠. 한번 많이 신 거를 상상을 해보시고 몸이 어떻게 되나 잘 관찰해 보시면 움츠러들잖아요. 아이 예. 쉬어 이러면서. 예. 그러다 보면은 감기가 과연 날 수 있을까? 그거는 의문입니다. 그래서 바이타민 C를 많이 먹고 레몬을 먹고 미국 사람들 중에도 왜 예, 뜨거운 죽을, 라던가 뜨거운 죽이라던가. 습, 뭐 예. 이런 거를 이제 먹게끔 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신 걸 먹지 않고 뜨거운 죽을 먹으면 더 효과가 좋을 것을. 네. 자, 그래서 그런 이제 연구 결과가 좀 있다. 이제 이런 부분이고요. 비타민 A 같은 경우에도 함량이 너무 지나친 음식이라던가 예. 또는 하루에 1.5mg 이상 섭취할 때 골밀도가 19%나 감소되는 부정적인 효과를 보인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 비타민이 만병통치약처럼 이제 팔리고 있는 시대. 하지만 과다한 거는 좋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왜 과유불급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렇죠. 네. 그래서 뭐든지 지나친 건 좋지 않은데 자기 몸에 필요한 부분들을 저는 이런 쪽이에요. 일단 내추럴하게 섭취하세요. 이제 1순위로 권장을 해드리고 있고 뭐 비타민 D 같은 경우에는 실은 밖에 햇빛을 하루에 10분 이상만 쬐도 자연적으로 생길 수 있다라는 쪽이잖아요. 예, 그런 게 양방의 견해인데요. 네. 제가 이거를 찾아보다 보니까요. 네. 비타민 D의 결핍은 한방적으로 봤을 때 양허라던가 아니면 신양허 그쪽 개념이랑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밖에 좀 나가면은 햇빛을 받아서 몸의 온도가 좀 올라가서 몸이 좀 나아지는 결과가 있지만 다시 실내로 들어왔을 때는 반복되는 결과를 낳고요. 네. 그래서 음식이나 약재를 섭취를 해서 몸이 따뜻해지면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요즘 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이 일상생활을 차지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죠. 스마트폰 없이는 생활이 안 되죠. 네. 그래서 최근에 안과 쪽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직장인들이 노안이나 백내장이 조기에 나타나고 있다. 비타민 E가 함유된 음식이 또는 비타민 E가 함유된 영양제를 복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 이런 견해를 조언받는 경우들이 있다 이거죠.
예, 비타민 E는요, 살룬이나 보리눈 쪽에 가장 많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쌀눈은 알겠는데 보리눈이 뭘까요? 왜 모든 곡식에 보면 그 눈이 있어서 그 눈이 있어야지만 네. 그걸 곡식을 심었을 중간에 그 보리에 쪼개진 그건 아니죠. 눈이 있어요. 보리에. 때 저도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요. 진짜 보리에 눈이 있는지 굉장히 무서운 일이네요. 모든 곡식에 눈이 있다. 자, 그래서 발음이 그게 눈이 아니라 눈입니다. 눈. 이게 눈이 맞나요? 쌀눈. 그쵸? 쌀눈이 아니고 쌀눈. 그래서 우리 국어가 참 재밌어요. 이게 어조를 조금 달리하면 눈도 됐다가 눈도 됐다가 눈도 됩니다. 지금 구별하실 수 있겠어요? 아니 저는 들어도 잘 못하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 국어가 참 재밌다. 자, 이런 부분이 있고요. 눈이 침침하다. 예. 이 노안에도 좋을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자, 눈이 침침하다, 시력 저하가 의심된다. 어떤 음식을 자주 먹으면 좋을까요? 한방에서는 간이 눈에서 개교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간에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나요? 예, 그렇죠. 그래서 동물의 간이라던가 네, 눈 쪽에 열이 차도 그런 증상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네, 눈의 열을 꺼주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결명자라던가 국화를 드시는 것도 한 방편이 될 수 있고요. 네. 노화로 인해서 그 백내장이나 녹내장이나 다른 질환이 있을 때는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을 해보시는 게 가장 좋겠죠. 모든 증상은 의사와 먼저 상담을 하시고, 시력 저하라던가 또는 눈이 침침하다 이런 부분들이 40이 넘으면 노안이 오기 시작한다고 해요. 아, 그렇군요. 예. 40이 넘으셨나 보네요. 자, 이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그 블루라이트 있죠? 예, 청색광. 이게 망막세포에 그렇게 안 좋다는데요? 예, 그렇게들 알려져 있죠. 네. 그래서 망막세포를 파괴하는 청색광, 이 부분 때문에 눈의 조직에 활성산소를 급증시키고요. 이 활성이라고 해서 좋은 산소가 아니고요. 활성산소는 이게 나쁜 산소입니다. 우리의 에너지원을 산소가 결합이 돼서 태우고 나서 남은 산소의 찌꺼기라고 보시면 돼요. 결과적으로는 몸에 어떤 산화를 진행시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상당히 이게 눈의 건강을 위협한다. 왜 눈에 대한 얘기를 들었냐면, 저도 요즘 이게 컴퓨터를 많이 보다 보니까 이 눈이 좀 뻑뻑하면서 눈이 이렇게 시력이 좀 침침해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한동안 이 스마트폰이라던가 컴퓨터를 멀리 하잖아요? 그럼 이게 돌아와요. 아, 그런가요? 네. 그래서 상당히 이 청색광 이 부분은 주의해야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내 몸이 산다. 예. 요거 이제 이렇게 청취하시고 안 봐도 되잖아요. 눈의 건강을 위해서도 이 팟캐스트 듣는 게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이 얘기를 왜 드렸냐면 루테인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광합성을 돕는 식물 색소 성분의 하나입니다. 근데 재밌는 게 인체에는 합성이 안 돼요. 다만 음식을 통해서 체내로 흡수되면 대부분 눈의 망막과 수정체에 축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눈에 축적이 돼서 망막이 많이 훼손되거나 많이 필요해졌다. 그럴 때 보호를 할 수 있는 그런 성분이다. 라는 것 때문에 관심을 많이 받고 있죠. 청색광은 말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활성산소를 증가시킨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이게 강한 햇빛에도 있답니다. 루테인 성분이 청색광을 흡수하는 역할을 한다 이거죠. 이 루테인 성분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 자, 루테인은 음식을 통해서 제가 가져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녹황색 채소에 많습니다. 아, 녹황색 채소요? 네. 특히 시금치. 그 시집간 여자들이 싫어한다는 시금치. 그 왜 싫어하는지 아세요? 시금치를? 씻으려면 그 흙이 네, 이런 소리 하시는 분들은 장가를 안 간 분입니다, 여러분. 예. 자, 저희는 잠시 후 전하는 얘기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뭐 좀 재미있고 알찬 건강 이야기 없나요? 내 몸이 산다. 꼭 들어보세요. 구독하기, 하트 찍기, 댓글 남기시면 큰 힘이 됩니다. 더 좋은 방송 만들어 보답하겠습니다. 내 몸이 산다. 솔직담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시자가 들어가면 다 싫대잖아요. 시집 가면. 아, 그래서 그런가요? 시금치도 싫다 그런다요. 네. 그걸 한 10번은 씻어야 될 거예요. 시금치 한번 하려면. 아, 그래요? 예. 시금치 난 좋아하는데. 씻어도 계속 나옵니다. 진액이. 이 시금치의 경우는요. 오히려 그냥 먹는 것보다도 기름에 볶을 때 볶음 요리로 활용을 하면 이 루테인 성분이 지용성이기 때문에 흡수가 더 좋아진다 이거죠.
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녹황색 채소, 이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양상추, 호박, 콩.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녹황색 채소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부 해조류에도 있답니다. 금잔화라고 들어보셨어요? 금잔화? 금잔화죠. 금잔화가 아니고 금잔화 꽃에 이 루테인 성분이 또 많이 있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이게 루테인 함량이 아까 시금치에 굉장히 많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시금치 100g당 10.2mg 정도 들어있답니다. 그리고 케일 이 100g에 21.9mg. 그래서 이 케일도 상당히 높네요. 자, 그리고 브로콜리, 네. 브로콜리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데 100g에 1.9mg. 순무 잎이라던가, 예. 그다음에 양배추, 녹색 양배추 잎이라던가 뭐 이런 거에도 이제 많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루테인 성분 하루 권장량은 어느 정도 될까요? 제가 사진 한달 해줄게요. 1번 1mg, 2번 3mg, 3번 6mg, 4번 12mg. 자, 찍으세요. 3번이요. 네. 어떻게 알았지? 6mg. 예. 네. 그래서 아까 시금치 100g당 10.2mg이잖아요. 그러면 한 50g 이상만 먹으면 되겠네요. 이 중에서 뭐 좋아하세요? 케일, 시금치, 브로콜리 중에서. 시금치하고 브로콜리요. 아, 시금치랑 브로콜리 좋아하세요? 예. 난 케일도 맛있던데. 케일 저거 이렇게 갈아가지고. 케일은 너무 써서 네. 저는 싫어하고요. 네. 그리고 시금치하고 브로콜리는 많이 좋아합니다. 자, 그래서 눈에 좋은 거, 예. 루테인. 예. 네. 좀 많이 드시도록 하십시오. 안경 쓰셨잖아요. 평소에도 많이 먹습니다. 네. 그래서 많이 드시고,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도 혹시 평소에 눈이 좀 침침하다. 뭐 그런 분들 계시면 이제 이쪽 녹황색 채소 중에서 케일, 시금치, 브로콜리 이쪽을 좀 많이 드시는 걸로 제가 그 함량까지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비타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또 비타민의 역사, 그 비타민 B1이 부족해서 생겼던 각기병. 자, 이게 유럽 사람들이 이 병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했는데 이런 병이 많아서가 아니라 예, 전혀 상관이 네. 없었죠. 아시안 쪽에 이제 큰 배를 타고 가서 네. 장사도 하고 또 식민지로 좀 활용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병을 발견하게 됐다. 또 그런 말씀 예. 또 함께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어떠세요? 그 비타민 계속 많이 드시고 싶나요? 저는 섭취는 해야 된다고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이거를 정제로 섭취보다는 음식으로 섭취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야채도 많이 먹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난번 현미 했을 때 저 쌀밥만 먹는다 그랬잖아요. 네. 이거 하면서 현미도 조금 섞어 먹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진짜요? 예. 네. 그러면 다음날 이제 확인이 된다면서요? 예, 그거는 이제 절반 먹었을 때. 이런 그렇고요. 방법 어때요? 이런 방법. 현미를 좀 갈아가지고 먹으면 어떨까요? 쌀에 좀 이렇게 밥할 때 섞어가지고. 가는 게 힘들 것 같고요. 네. 일단은 믹서기 있잖아요, 믹서기. 집에. 이게 안 갈려요. 현미가 안 갈려요? 몇 시간을 갈아야지 조금 갈릴 거예요. 그렇군요. 좀 섞어서 드시는 걸로 보람 있네요. 어떻게 보면 평소에 안 먹으려고 그랬는데 예. 현미 평소에 피해 가려고 그랬죠. 예, 현미 평소에 안 먹는 사람이 눈에 좋다니까 이제 한번 먹어봐야 되겠다. 좀 마음을 좀 예, 바꾸셨다는. 각종 비타민 네. B가 함유돼 있고, 그리고 이거 조사를 하다 보니까 네. 거의 모든 비타민이 곡류 껍질 쪽에 있어갖고요. 곡류? 예. 도깨비? 곡류요? 그 곡류 말고요. 그 드라마 되게 멋지지 않아요? 이거 끝나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그 있어요. 정도예요. 예. 이 공유 페인, 도깨비 페인이시군요. 저기 연출하시는 분, 네. 찍으시는 분이 너무 잘 찍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분 팬이에요. 그리고 그 작가분의 감성도 좋은 것 같아요. 전체를 아우르는 어떤 그 사람의 삶에 대한 어떤 시각, 인생의 어떤 유한성과 무한성에 대한 그런 거를 알게 해주는 드라마였다. 이 갑자기 드라마 얘기로 갔네요. 그 이스트하고 그 곡식만 드셔도 웬만한 비타민은 많이 섭취가 된다는 고 결론을 내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웬만한 곡식으로 비타민이 다 해결된다? 전체는 아니지만 꽤 네. 많은 부분이요. 근데 비타민 A는 안 되잖아요. 뭐 안 되는 것도 있죠. 저는 가끔씩 간이 먹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내가 무슨 이렇게 구미호도 아닌데 예. 간을 먹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정기적으로 몸에서 원하든 원치 않든 먹어주는 것보다 예. 어느 날 왜 이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뭐가 되게 먹고 싶어요. 예, 그런 경우가 있죠. 네, 그게 우리 몸에 어떤 영양분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랍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게 먹고 싶은 날은 꼭 드세요. 어느 날 뭐 딸기가 먹고 싶다. 그럼 꼭 드십시오. 뭐 예를 들면 어느 날은 위스키만, 어떤 날은 소주만 뭐 네, 이런 그렇죠. 식인가요? 그럼 루테인 뭐 이거 먹어봤자 소용 없는 거고요. 예. 간의 그 효소가 계속 파괴가 될 텐데. 자, 그리고 술을 드실 때 말이죠. 예.
매일 드시는 게 정말 안 좋대요. 아, 해독을 시킬 시간을 안 줘갖고요. 그러니까 좀 쉬어줘야죠. 공장도 왜 기계도 매일 돌리면은 결국 명이 짧아지는 것처럼. 그래서 저는 최소 이제 음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는 술 없이 못 산다 그러면 그럼 최소 이틀에 한 번이라도 좀 줄이라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주일에 한 번? 좀 많은 양이 아닌 걸로. 특히 다이어트에 술 되게 안 좋습니다. 칼로리 굉장히 높아요. 소주 반 병이 밥 한 공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상당히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그 비타민에 대해서 또 뭐 유럽 여행, 그 식민지 여행까지 갔다 온 좀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래서 먼 과거까지 갔다가 또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이제 내추럴 테라피를 이제 연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연 상태 그대로의 음식을 통해서 먼저 섭취를 하고 예. 뭐 사람에 따라서는 몸에서 합성이 되지 않거나 그게 절대 안 만들어지는 어떤 성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봐요. 저는 사람마다 편차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경우는 좀 보조제를 섭취하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기본적으로 평소에 너무 영양이 부실해. 예.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예, 그렇죠. 맨날 인스턴트에 스낵만 먹고 그렇게 음식을 제대로 갖춰 먹지 않으면서 이런 보조제를 이제 매일 먹는다.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음식을 좀 내추럴하게 잘 드시고 이렇게 보조제를 좀 복용하시는 거나 이런 부분들은 좋은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기본을 하지 않고 이런 보조제에 너무 의지한다.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었다. 그 한국만 해도요. 비타민 네. 시장이 6천억 원 시장이래요. 예, 이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요. 네. 그러니까 말 잘못하면 이제 어디로 끌려갈지 모르는 그럴 수도 있고. 아, 그래서 떨고 있었어요? 여러분, 비타민 많이 드십시오. 잘못 말하면 끌려갈 수 있답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소신 있게 살아야 되니까 저는 환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비타민으로 의존하지 말고 기본은 잘 먹으면서 보조식품은 보조식품이다. 근데 이거를 주된 식품으로 먹으면 안 된다. 이제 라는 거를 우리가 항상 기본은 잘 해야 된다. 자,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오늘 비타민 같이 얘기 나누면서 뭐 큰 거 하나 오늘 얻었잖아요. 루테인.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눈에 좋은 거 좀 많이 하셔서 더 건강한 삶 누리시면서 또 저희 내 몸이 산다와 계속 함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 주신 박 선생님 감사하고요. 다음번 이 시간에 더 재미있고 즐거운 이야기들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